의관정제. 옷과 모자를 바르게 하고 맵시를 가다듬는 것이 사람 노릇의 시작이다. 이것은 2500년 전 동양의 스승 공자가 예를 논하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중요하지 겉치장이 뭐가 중요하냐. 늙어서 누가 본다고 대충 입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몇 년째 빨지 않아 키키한 냄새가 나는 점퍼를 걸치고 외출합니다. 편안함과 검소함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공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검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자해행위이자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민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대접받습니다. 당신이 거지처럼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거지 취급하고 당신이 왕처럼 입고 있으면 왕 대접을 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겉모습이 초라하고 지저분하면 식당 종업원조차 당신을 무시하고 자식들조차 당신과 같이 걷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과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귀티나는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법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장 옷장 문을 열고 남루한 옷들을 내다 버리게 될 것이며 현관문을 나서는 당신의 발걸음에 제왕과 같은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낡고 지저분한 옷을 검소함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군자는 의복을 단정히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면 두려워할 정도의 위엄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아깝다, 추억이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된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터진 셔츠, 엉덩이 부분이 번들거리는 바지, 색이 누렇게 바래고 구멍난 네일을 입고 다닙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뜰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궁상이고 빈티일 뿐입니다. 옷이 낡으면 사람도 낡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피부에서 빛이 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체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옷이 날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옷마저 쭈글쭈글하면 당신은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노인으로 전락합니다. 비싼 명품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더라도 구김없이 빳빳하게 다려 입고 음식 국물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보풀이인 옷은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옷에 묻은 얼룩은 당신의 인생에 묻은 얼룩과 같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는 대부분 오래된 옷에 배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해야 남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낡은 옷을 입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썩은 그릇에 담긴 밥을 맛있게 먹어달라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둘째, 나이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으로 주책을 부리지 마십시오. 공자는 과요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듦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대가 입을 법한 찢어진 청바지, 눈이 시릴 정도로 형광색이 들어간 등산복, 온몸을 휘감은 요란한 로고들은 오히려 늙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주책이고 활력이 아니라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는 처절한 발악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멋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색이 탁해지기 때문에 너무 칙칙한 검은색만 입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요란한 원색은 경박해 보입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네이비나 회색, 베이지 톤의 옷을 입으십시오. 내 몸에 너무 꽉 끼지 않는 단정한 핏,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의 옷을 선택하십시오. 화려한 무늬로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돈된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를 흉내내는 노인은 조롱거리가 되지만
자신의 나이를 긍정하고 그에 맞는 중함을 갖춘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주름과 백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그 훈장에 걸맞은 품위 있는 제복을 입으십시오. 셋째, 집에서도 아무거나 입고 있지 마십시오. 공자는 신독, 즉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멀쩡하게 정장 입고 다니다가도 현관문만 들어서면 다 늘어난 속옷 바람이나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내 집인데 뭐 어때, 볼 사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거울을 통해 보고 있고 당신의 배우자와 자식이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널브러진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마음가짐도 널브러집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행동이 게으르게 변하며 가족을 대하는 말투도 거칠어집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다 큰 자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익숙함이 무례함이 되는 순간 가족 간의 존중은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도 단정한 실내복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등 뒤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어려워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가꾸는 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집에서도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당신의 하루를 경건하게 맞이하십시오. 옷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하루의 운세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바탕이 본질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가식적이다. 문과 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군자다. 내면의 덕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외모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나기 쉽고 초라해지기 쉽고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보다 더 자주 씻고 더 자주 옷을 갈아입고 더 많이 거울을 봐야 합니다. 옷차림은 당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입니다.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옷으로 보여주십시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깃, 깨끗하게 닦인 구두. 이 사소한 것들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갑옷입니다. 세상은 차려입은 사람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부디 남은 인생 가장 멋지고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